이번 주말 강원도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폭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대 60cm 이상 쏟아진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무겁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오늘 뉴스는 이곳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가봅니다. 자, 이하라 기자,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저는 지금 대관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지를 시작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 제설 장비들이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눈발이 굵어지면서 장비들이 제설제를 싣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중부 산지에는 대설 경보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산간에는 벌써 2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적설량은 미시령과 향로봉 24, 진부령 11, 대관령 7, 강릉 6cm입니다. 이번 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60cm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 특히 강릉시는 장비 45대로 대대적인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나 피해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강원도에 시간당 2에서 3cm의 눈이 쉬지 않고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수도권까지 오면 경기도에서도 최고 7cm, 서울에선 1에서 3cm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 기자, 2년 전에도 강원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자체들 이번 폭설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재작년 3일절에는 강원 동해안에 90cm 넘는 폭설이 쏟아져 동해고속도로에 차량 700여 대가 밤새 고립됐는데요. 많은 눈이 예보된 이번 역시 방문객들이 도로에 몰리는 주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를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리는 눈, 수증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소형 선박이 침몰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지면 차량 고립 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자동차 체인 등 월동 장비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관령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친윤 핵심 인물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폐륜, 정치 심파극 등의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당내 비윤계에서는 조폭 같은 정치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직후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까지 칭했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오늘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다며 폐륜이라 비난했고 탄압받는 나경원 등의 그럴듯한 말로 주목을 받으며 고독한 척 연출하는 건 정치 심파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 낭인들에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한다.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버릴 눈물의 출마 선언을 기대해본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김기현 의원의 경북 출정식에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그 과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비윤계는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오만함과 마녀사냥식 낙인 찍기다, 조폭 같은 정치 행태라고 맞받아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오만 협잡으로 정치를 망가뜨리려는 사무총장 호소인을 심판하면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 10을 잘못했으면 한 10에 상응하는 이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막 200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되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메시지를 줄여 친윤계와의 갈등 확산은 일단 피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면서도 결정이 머지않았다, 다음 주 초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어제 오늘 서울 곳곳에서 상수도관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물이 끊겨서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 이용도 어려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수도호스를 주렁주렁 설치한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비닐팩 안에 물이 가득 차자 기다리던 주민들이 비닐팩을 하나둘 가져갑니다. 먹는 거예요? 인근에 상수도관 사고가 나면서 물이 끊기자 서울시가 물 공급에 나선 겁니다. 점심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고 설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낮 12시쯤 인근 상수도관이 갈라져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수 지점을 찾아낸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가 보수 작업을 위해 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300세대 이상 주민들이 오늘 8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참 동안 골목길을 오르고 또 올라 받아온 물 6리터를 내려놓는 주민. 물이 끊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올려봐도 물이 나오지 않고요. 개수대에는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화장실 물도 나오지 않아 몸을 씻지 못한 주민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욕했으니까 오늘은 세수만 하고 나갔지.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기온차가 커지면서 수도관 접합 부위가 헐거워져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교통거점 중 한 곳인 왕십리역 앞 도로. 차도뿐 아니라 인도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왕십리역 주변 지하 상수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이 정도. 여기 한강 같았어요. 여기가 깜짝 놀랐죠. 물이 배 안에 올라오니까는. 이 사고로 일대 도로가 교통정체를 빚었고 인근 40세대에서 8시간 넘게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와 수도사업본부는 오늘 오후 4시쯤 물 공급을 재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설 연휴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선물, 마음으론 뭐든 해드리고 싶지만 이번 설은 작년보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이른바 가성비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선물용으로 포장된 과일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 상자 가격은 대체로 5, 6만 원 선.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진 탓에 아무래도 얼마인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장 보러 오기가 너무 힘들어. 겁이 날 정도예요. 55,480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성의 있어 보이려고. 그래도 명색이 설인데 아예 안 드릴 순 없어 선물 개수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것들로 골라봅니다. 아무래도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냥 가족 친지 간에 그냥 한두 개씩 나눠주는 걸로 이제 대신하려고 하죠. 3, 4만 원대가 그 종류별로 골고루 나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경기 전망 속에 다가온 설.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 전략의 키워드는 가성비입니다. 99,000원 한우, 3만 원 사과. 대형마트들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저가 선물 세트를 줄지어 내놓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예약 판매된 10만 원보다 싼 한우 선물 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서 50% 이상 늘었고 5에서 10만 원대 선물의 전체 매출도 45%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특가를 내걸고 저렴한 생활 선물 세트 구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지난해 행사 대비 1, 2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선물 세트 특가 상품 수를 2배 이상 늘렸고요.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백화점조차 10만 원대 소포장 한우 선물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40% 늘리는 등 실속형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당초 작년 6월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결국 지난달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작됐죠. 그것도 일단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 한 달, 그 성적표는 어떨까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제과 프랜차이즈의 제주 시내 매장입니다. 손님이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자 점주가 긴 설명을 시작합니다. 컵 보증제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메뉴 가격보다 300원 더 추가로 내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기 반환기에서 반환 받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불편 드려가지고. 제주와 세종의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는 컵이 더 많습니다. 거리에서는 그냥 버려진 보증금제 적용 컵도 보입니다. 한 제과 프랜차이즈의 일회용 컵입니다. 이렇게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라벨이 붙어 있지만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시행 초기에 비해 반환되는 컵의 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참여 매장당 하루 5.8개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뭐 20잔을 나가면은 한 건, 두 건 정도만 반환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제도 반환을 한 건도 받지는 않았어요. 원래 지난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하지만 시행 지역이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전국에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제주에 매장이 몇 개 없는 프랜차이즈는 포함됐지만 매장 수가 많은 지역 프랜차이즈나 관광지 대형 카페는 빠졌습니다. 컵을 반환하려면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번거롭고 참여 점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단체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음료 30잔이 들어오는데 컵 보증금제 300원을 부과하다 보면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보증금제 대상 매장 중 30%가량은 아직도 참여를 거부 중입니다. 일부분의 매장들만 이걸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회수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당연히 보증금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늘리고 매장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 건당 2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가 추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3년 전 도입 예고했던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규제를 시행하면서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와도 사실 신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또 계속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